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조사한 후에 다시 넣고 다시 꺼낸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다시 넣고 다시 꺼낸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색깔의 구슬을 뽑을 확률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고정이니까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면 이항분포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되겠네. 시행은 225번이에요. 각각은 확률이 고정이야. 원상 복구 시켜놓고 뽑아내는 거니까 확률이 고정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모든 시행은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예요. 225번 시행했고 두 개 모두 파란색 구슬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구슬을 두 개 뽑을 텐데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봅시다. 자, 구슬 10개죠. 10개 중에 두 개 뽑을 거야. 근데 뽑고 나서 봤더니 둘 다 파란 구슬이다 라는 얘기는 파란 구슬 4개 중에 두 개 뽑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건 6이 되겠고, 어떻게 9분의 1이 돼? 미친놈인가? 15분의 2 나오겠죠. 15분의 2. 자, 그럼 제가 지금 적어낸 게 이제 이항분포를 작성해보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여기는 n이랑 시행 횟수랑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구해봅시다. x의 평균. 평균의 np. 둘이 곱하면 되지. 얼마? 30. 자, 분산은 여기다 15분의 13 곱하면 되지.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구해보면 26이죠. 26.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 식을 해석을 해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뒤에 확률 질량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시그마는 확률 질량함수는 균이라고 읽으시면 된다라고 했죠. 가운데 놈의 평균이지.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자, 가운데 놈의 평균인데 가운데가 편차 제곱이 맞습니까? 편차 제곱 아니에요. 이게 편차가 되려면 x에서 뭘 빼야 되지? x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 자, 이거는 x가 스몰 k일 때 확률이니까 x가 0일 확률, 1일 확률 계속 확률이 곱해지니까 확률 질량함수 맞고 다 더해달라. 이건 평이고 이건 균이고 얘는 해석이 안 되네.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얘는 시그마가 k가 변수죠. k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그마 바깥으로 빼내도 되는 거지. 맞니? 일단 전개를 해볼게. 알아먹질 못하겠으니까. 얘는 그냥 구해본 겁니다. 그냥 구해본 거고. 자, 이제 다 덧셈 뺄셈 쪼갰을 거예요. 쪼갰을 텐데 K가 0부터 225까지니까 K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이거 바깥으로 빼내서 쓸 수 있지. 얘랑 얘랑 곱해서 전개했을 때 X제곱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X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 K는 못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K 못 나오죠. 자, 이제 하나씩 해석. 여기는 해석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게 뭘까요? K가 0이면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 1이면 1일 확률, 2이면 2일 확률, 225면 225 확률. 그냥 확률 총합이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총합은 언제나 뭐? 1. 얘는 항상 1이죠. 확률 총합입니다. 얘는 뭘까요? 지금 보통 이게 다른 식이랑 조금 다르게 쓰여진 게 보통은 여기가 K가 아니라 스몰 x로 많이 써져 있지. 이놈의 평균이라고 읽으시면 된다라고 했죠.
지금 결국 K로 바꿨지만 K가 0부터 225란 얘기는 225번 시행했을 때 두 개 모두 파란 구슬이 나온 횟수가 0번부터 225번까지 여기 변하는 거야. 가운데 놈의 평균 말하는 거죠. 가운데 놈의 평균이니까 X의 평균이지 그냥. 됩니까? 시그마가 평, 확률 질량함수가 균, 가운데 놈의 평균. 가운데 놈이 0부터 225까지니까 확률 변수 그 자체입니다. 얘가 그대로 X의 평균이 되겠고, 여기서 X는 라지 X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놈은 뭘까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보면 평균이죠. 평균. 요놈의 평균. 요놈이 뭐야? 이놈이 0부터 225까지 변하고, 즉 확률 변수지.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0이야. 구했어 제가. 이거는 분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분산이 제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26이라고 구했고 얘는 30이고 이렇게 커. 제곱하면 900이고 넘기면 926 되겠지 이건. 자, 맞습니까? 자, 식이 좀 쭈글쭈글하게 나오는데 결국은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니까 최소값이면 대칭 축에서가 최소값이지. 30일 때. 자, 그럼 x에 30 집어넣으시면 900, 1800 플러스 926 이렇게 나오겠죠. 26 나오겠네. 자, 됐습니까? 됐죠? 9단원에서는 질문 없니? 자, 우리 유제 몇 번까지 했죠? 나 지금 헷갈려서 그래. 필수예제 4번까지 했나? 오씨, 자꾸 날라다녀 이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제가 말로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실제 실험이나 관찰로서 어떤 결론을 얻었다라고 했죠. 몸무게, 강수량, 지능지수 이런 것들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곡선을 가진다 라고 했죠. 뭐 예를 들면 이게 평균 몸무게다. 평균 몸무게 70이면 70 주위에 가장 많은 애들이 있고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나 굉장히 적게 나가는 애는 드물고, 이거는 Y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냥 귀납적으로 실험이나 관찰로 보여지는 결과를 해석하는 도구일 뿐이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당연히 뉴턴한테 가서 물어봐도 사고 중력이 왜 작용을 하나요 하면 뉴턴이 알겠니?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 관찰할 수 있고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 이런 모양이 돼 있고 그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었어. 그 복잡한 식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없고 평균 주위의 좌우 대칭이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모든 구간에서 정의된 모든 구간에서 X축 윗부분의 넓이가 1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분포곡선이니까 평균 주위에
이렇게 낮아지면 양옆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고, 평균 주위에 많이 몰려 있으면 여기는 올라와 있고 이쪽은 내려와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게 몸무게냐 지능지수냐 키냐에 따라 분포 상태가 다 다르지. 당연히 몸무게라면 한 뭐 65 정도가 평균일 거고, 키라면 뭐 170 금방이 될 거고, 뭐 IQ라면 100 금방이 될 거 아닌가? 그럼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 다른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했죠.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한다고?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확률 변수 x를 데려와도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을 빼고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분포로 간다라고 했지.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얼마? 0. 표준 편차? 1. 아이씨, 왜 이래?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자,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외울 필요 없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좀 문자가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제 몇 가지 유형을 볼 거야.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볼 텐데,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 이쪽은 잘 안 보일 텐데 이쪽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요거 돼 있죠 지금. 얘는 스몰 z고, 그러니까 스몰 z가 0.5면 0부터 0.5까지 확률, 1이면 0부터 1까지 확률, 1.5면 0부터 1.5까지 확률이 각각 표로 주어진 거다라는 거고,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얘는 기계적으로 푸셔도 됩니다. 통계는 대부분의 증명이 없어요. 알려져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구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만 알면 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정규분포면 우리가 표시하기를 이렇게 쓰고, 여기랑 여기는 무슨 자리? 평균이랑 분산 자리라고 했죠. 그럼 쟤를 딱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은 15란 얘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6이란 얘기입니다. 분산이 36이니까. 그럼 어떤 확률 변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다 표준화부터 먼저 해야 돼. 표준화를 하려면 부등식의 세변에 똑같이 15 빼고 몇으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 이 정도는 암산하셔야지. 15 빼고 6으로 나누면 얼마? 1. 자, 15 빼고 6으로 나누면 이제 z. 15 빼고 6으로 나눴어. 자, 이게 0.09래. 0.09. 그럼 여기서 좀 째려 보셔야 되고, 째려 봤더니 얘랑 얘랑 차가 얼마입니까? 0.09 아닙니까? 0.09니까 이게 표에 주어지기를 이거고, 이게 표에 주어지기를 0.43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만 까먹었을까봐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제 표준화 했으니까 0이 평균이야. 0이 평균이고, 이렇게 좌우 대칭이 종 모양의 곡선인데 여기 어딘가 1이 있고 1.5가 있을 때 이 구간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 0.34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예상 가능한 게, 이 구간의 넓이가 얼마여야만 하겠어? 0.09면 둘이 더하면 0.43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1부터 1.5가 0.09란 얘기지. 얘를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스몰 a-15는 여기다 6 곱했으니까 9고, 자, 24 나오지? 되지 않니? 자, 여기는 계산이 되는지 그냥 제가 거의 다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원이 아니야. 여기는 방법만 알면 간단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나왔음? (1.5) 2분의 3 맞아? 자, 이제 그러면 다 나오셨죠? 조금 넘길게. 제가 이거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혹시 틀리신 분은 다시 다음 유형으로 제가 살펴볼게. 자, 이제 여기서 앞에는 표만 읽을 수 있으면 이제 끝이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가 확률 변수인지 여러분들이 표시하면서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그랬는데, 통계는 저 때는 뭐 학원이 별로 없으니까 혼자 이거 정석 같은 책을 보면 정신이 아득해져요.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 식은 외워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건 이 통계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돼. 바로바로 문장 밑에 영어 해석, 요즘 고등학생은 영어 해석 요즘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밑에 그냥 쓰시면 돼.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3cm이고 표준 편차가 5cm래. 여기서 그럼 확률 변수가 뭐야? 키 아니야? 키. 이거 나중에 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 키가 확률 변수구나. 확률 변수인데 정규분포 따라간대. 평균은 173이고 표준 편차가 5cm. 아, 단위는 cm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평균보다 10cm 이상 키가 큰 학생은 전체 몇 %냐? 마지막에 회의크 한번 들어갔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얘를 구함에 있어서 당신들이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보다 10cm 이상이다 라고 하면 키가 몇 cm 이상이어야 돼? 183. 이거를 먼저 구하셔야 돼. 요거.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학급에 가서, 이 학교에 가서 제가 랜덤으로 한 명 뽑았어. 뽑았는데 그 학생의 키가 183cm 이상일 확률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라며. 키가 확률 변수예요. 키가 183 이상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구하는 건 마지막은 여긴 다 똑같아. 마지막은 다 표준화야. 그냥 구할 수가 없거든. 자, 그럼 표준화 했다고 치고 얘는 Z고 부등식의 양변에 173 빼고 5로 나누면 되죠.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그럼 뭐 익숙해지기 전에, 익숙하면 그림은 필요가 없겠지만 0부터 2까지 확률이 0.4771이래요. 이 넓이 말하는 거죠. 이 넓이. 맞죠? 근데 완벽히 좌우대칭이고 전 구간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이 절반의 0.5겠지? 그럼 2 이상, 요 넓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얼마 나와야 돼? 0.0 2 8 맞죠? 0.28이 되겠고, 그럼 0.28을 쓰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백분율을 물어봤잖아. 여기다 곱하기 얼마만 하면 되니? 비율에 100 곱하시면 되죠. 2.28% 됐습니까? 여기서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럼 키가 3m 이내도 있는 거예요? 아,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원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인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푸시면 될 것 같아. 2.28인 거 되죠? 자, 그 다음 저는 바로 넘겨서, 통계 재밌지 않니? 확률보다는 좀 덜 짜증나지 않아? 확률보다는 덜 짜증나는데? 확률이 원래 진짜 개 짜증나. 머리 아플 때 읽으면 문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0점. 자, 방금은 비율을 물어봤어요. 비율을 물어봤고, 얘는 이번에 확률 변수가 뭐야? 수학 성적. 그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으니까 평균
표준 편차 바로 쓰시고, 자 그러면 얘도 학생 수를 물어봤습니다.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항상 똑같아요. 일단 확률을 구하고, 확률을 구함에 있어서 표준화를 이용하는 거고, 나는 먼저 뭘 구해야 되냐? 제가 이 집단에 가서 랜덤으로 한 명을 골랐을 때 수학 성적이 65 이상 85 이하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확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랜덤으로 이 집단에 가서 한 명을 뽑았을 때 65 이상 85 이하일 확률입니다. 자, 그럼 얘를 표준화 다 70 빼고 5로 나누면 얘는 Z가 되겠고, 70 빼고 5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 마이너스 1부터 0은 0부터 1까지랑 똑같지? 이거 좌우 대칭이니까, 에다가 0부터 3까지 이거 더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여기 써있는 숫자는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항상, 이건 100% 주어지는 거니까 절대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자, 0.84는 랜덤으로 한 명 골랐을 때 저 점수대 학생일 확률이야. 그럼 마지막에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래? 500명이라고 그랬지? 500명 중에 0.84의 확률로 이 점수대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500명 중에 0.8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네, 맞아? 자, 계산해 보시면 420명 나옵니다. 420명. 문제 푸는 요령 알겠죠? 자, 두 번째는 8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럼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고 확률을 먼저 구하라고. 80점 이상인 확률.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자, 그럼 표준화하면 얘는 Z고 80에서 70 빼고 5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그림에서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고 암산합시다. 0부터 2까지가 0.478, 2 이상이니까 0.5에서 얘 빼면 되죠. 왜? 뭐지? 이렇게 나오지? 맞음? 근데 학생 수를 물어봤으니까 500명 중에 0.022 비율만큼 80점 이상이니까 이거 곱하시면 되겠죠. 11명이네, 11명.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전혀 뭔가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성적표에 나오는 평균 편차? 평균이랑 표준 편차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위치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타 과목과의 성적 비교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이제 기본 유형으로는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유형 8을 커트라인이라고 하는데 방금이랑은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계산 문제 중엔 제일 어려울 거야. 왜? 또 떨어졌어. 1000점 만점이래. 덜덜덜. 자, 1000점 만점인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지원자 4000명의 점수는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를 따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확률 변수부터 먼저 골라내셔야 돼. 지원자의 점수가 확률 변수겠죠. 점수가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650, 표준 편차 75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회사의 입사 정원이 640명일 때, 불쌍해. 합격자 최저 점수를 구하래. 이게 뭘 나타내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 앞에는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멍 때리지 말고. 제가 그림 그려볼게. 당연히 정기분포 따라간다며. 지원자들의 평균이 얼마래? 650. 시험을 치면 점수가 낮아야 합격하니 높아야 합격하니? 높아야 합격을 하겠죠. 근데 지원자가 지금 몇 명이래? 4000명이래. 입사 정원은 640명. 공부를 좀 잘해야 되지.
그럼 내가 상위 어느 정도 위치해야 되냐? 정확히 4,000명 중에 640명 B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맞아? 100분의 16. 몇 퍼센트만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상위 16%만 합격을 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커트라인 문제라고 하거든. 이게 가장 이제 마지막 문제. 얘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문제예요. 뭐 적성고사니 수능이니 우리 행시는 우리 화정이는 하면서 맨날 시험 문제 내는 게 이건데, 그럼 합격자 최저 점수를 구해야 되잖아. 얘를 A라고 할게. 이 그림상 먼저 표시를 해보고 이해했나 봅시다. 이게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인데 얘네보다는 내가 좀 한참 잘 봐야 될 거야. 한참. 커트라인을 A라고 합시다. 근데 도대체 내가 몇 등을 해야 되냐? 상위 16% 이상 안에 들어야 되죠. 내 점수가. 4,000명 지원해서 640명 합격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 그림에 표시해보면 이 넓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0.16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 0.16 0.16이고, 자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점수가 A 이상일 확률이 0.16이 나오게 하는 이 점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표준화를 맞췄다고 치고 이쪽은 Z고 A는 650 빼고 표준 편차 75로 나눴을 때 0.16. 얘는 표에서 읽어내야지. 딱 째려봤더니 얼마 나오면 되겠니? 1이죠. 표준화 시킨 후에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니까 1 이상일 확률은 0.16일 거 아니야. 얘가 그대로 뭐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 1. 맞니? 자, 그러면 75에다가 650 더하면 되니까 725점이 합격자 최저 점수지. 자, 이거까지 이해하시고 계산하신다라고 하면 여기는 다 된 것 같아. 자, 725 됐습니까? 근데 제가 주의할 점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성적을 가지고 이걸 문제를 냅니다. 성적이면 점수가 높은 게 잘하는 거야, 낮은 게 잘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높은 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만약에 성적이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권입니다. 상위가 될 텐데 아주 학교에서 불쾌하게 낼 때가 있어. 불쾌하게.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 단거리 기록이라고 해볼게.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10초가 잘하는 거니 100초가 잘하는 거니? 10초가 잘하는 거지. 얘는 시간이 적게 나올수록 상위 그룹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쪽으로 갈수록 무언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몸무게를 잘한다? 몸무게가 뭐 뚱뚱할수록 잘하는 거 아니지 이것도. 그렇다고 뭐 마른다고 잘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단거리 기록이다. 100m인데 뭐 평균이 15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거죠. 이쪽이 더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교재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함정을 파지 않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노멀하게만 생각해서 푼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단거리 기록 같은 건 시간이 작게, 단거리 혹은 마라톤도 마찬가지지. 완주 시간이 짧을수록 잘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부동호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 커트라인 문제에서는 이 확률을 어쩌고 저쩌고 구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정확히 부동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상위권이니까. 이해되죠? 이해는 되셨으면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9-9번. 여기는 조금 앞에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빨리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유제를 풀라고.
근데 여러분들 존경하는 위인이 있니? 위인이 있어야. 존경. 내가 존경하는 위인이 있나? 뭐가? 자, 확률 변수는 뭡니까? 시험 점수. 점수가 800점 만점. 800점은 만점이고요. 평균이 560, 표준 편차가 71에. 자, 이 방송사의 입사 정원이 84명이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이게 지원자의 평균이죠. 자, 근데 많이도 지원했네. 1200명 중에 84명만 합격한대. 불쌍하다. 자, 이렇게 되죠. 상위 7%만 합격한다는 얘기지. 상위 7%. 그럼 합격자 최저 점수를 물어봤으니까 시험 점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권이고, 제가 A라고 했을 때 이쪽 이상의 면적이 0.07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점수가 A 이상일 확률이 0.07입니다. 표준화를 맞춰내면 얘는 Z가 되겠고, 얘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0.07에 이제 휙 대충 째려보고 모으면 되겠니? 1.5지? 1.5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A-560은 1.5에 70 곱했으니까 105가 되겠고, 넘기시면 665점 나오죠. 다 나왔습니까? 나왔대. 나왔겠지. 자, 여기는 그냥 보너스. 여긴 쉽습니다. 자,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뭘 나타내는 예시 문제냐면, 여태까지는 자료의 분포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얘는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릅니다. X랑 Y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다르죠. 따르는 정규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는 표준화할 때 무언가 빼고 나눌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얘는 X의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확률 변수 Y의 정규 분포입니다. 근데 얘랑 같대요. 자, 그럼 X는 표준화하려면 20 빼고 2로 나눠야 되죠? 다 20 빼고 2로 나눠. 20 빼고 2로 나누고 20 빼고 빵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Y잖아. Y니까 요놈 M 빼고 8로 나눠야 되죠. M 빼고 8로 나누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쓰셔야 되는데, 둘 다 표준화를 했대요. 표준화를 했으면 평균 0이야. 얘는 여기서부터 0까지
이 확률이고 얘는 0부터 여기까지 확률인데 둘이 같대. 둘이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일까요? 정확히 y축 기준 대칭이니까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빵 나오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5면 플러스 5니까 둘의 합이 0이다라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왜? 뭐가 재밌지? 통계가 재밌나? 자, 4, 8에 32지? 자, 이제 마지막은 계산할 수 있죠. 에? 맞아? 이렇게 불쾌하게 나와. 안 불쾌하네. 24네. 분순줄. 자, 얘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죠. 분포 상태가 다르더라도 표준화만 똑같이 하면 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는 조금 마지막에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 정도 있다는 얘기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